네, 딸의 친구를 납치해서 거액을 뜯어낸 일가족이 구속되었는데요. 가구업체 한샘에서 발생한 또 신입 직원 성폭행 사건 논란 또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네,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소식. 가족 여행에 초대한다고 딸의 친구를 해외로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살 백모 씨와 처남 서모 씨가 구속이 됐는데 이 사건 좀 먼저 개요를 좀 짚어주시죠. 네, 지난달 24일이었죠. 그 가족이 다 합심해서 지금 납치극을 벌인 상황인데요. 24일 날 자신의 그 가족들이 가족 여행을 가겠다고 속여서 딸 친구를 인도네시아의 발리로 데려갔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 데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딸 친구인 그 K군의 가족에게 결국 이제 그 납치를 했다라고 밝히고서 지금 거기서 이제 1억 5천여만 원 정도를 납치 금액으로 이제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어제 구속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런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뭐라고 지금 나오고 있나요? 이제 K군 부모가 이제 예. 추천해준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예. 거기서 많은 손해를 봤다라고 해요. 그래서 딸을 갖고 있는 그 부모가 추천해준 그렇죠. 거를. 예, 제 딸의 친구의 부모가 추천해준 주식을 투자했다가 자신들이 손해를 봐서 그것에 대한 어떤 뭐 원한 또는 원망에 의해서 이제 예. 납치극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평소에 상황입니다. 알던 사이였던 거군요. 그렇죠. 알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렇군요. 자, 먼저 체포됐던 그 백 씨의 부인이 이미 구속이 된 상태고요. 또 백 씨와 처남이 또 구속이 되면서 일가족 3명이 모두 이제 구속 상태가 된 건데 앞으로 수사 어떻게 좀 전개가 될까요? 일단 뭐 혐의는 확실합니다. 납치 혐의가 있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에 그 약치 유인죄로 처벌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에 10년 처해지게 이하요. 되는데요. 이것은 뭐 미성년자가 그 동행하는 거에서 동의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지금 10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공범과 주범과 또 공범 여부를 좀 따져봐야겠지만 근데 10년 이하면 1년도 10년 이하고 9년도 10년 이하니까 네. 보통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양형 기준에 따라 틀려지겠죠. 네. 이건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명백하게 이제 납치 유인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요. 또 그렇군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양형은 좀 상당히 좀 가중돼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죠. 근데 이제 초범이라는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그렇군요. 명백하게 납치 사건인 건 맞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고려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다른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샘 사내 성폭행 의혹 사건, 지금 이게 굉장히 온라인상에서도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피해 여성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글을 올렸고 굉장히 상세하게 올렸다 보니까 이 글이 굉장히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이후에 이제 언론에 주목이 되면서 피해를 가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해당 남성이 반박글이 올라왔고 또 이후에 또 변호인을 통해서 여성이 또 다른 재반박글이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공방이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주말간에 굉장히 뜨거웠었죠. 지금 예. 검색어 1, 2위를 놓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인데 왜냐하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오래 지속되었던 어떤 사내 성폭력에 대해서 이제 직원이 이제 당했던 부분을 계속 좀 강압적이고 또 회유를 당했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봤던 상황에서는 굉장히 뭐 공감하고 또 분노할 수밖에 없던 글들이었고요. 이것이 이제 지난달 26일에 한샘의 한 여직원이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예. 거기서 이제 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까지 이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린 겁니다. 이제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내에서 자기 동기인 남자 동기가 예. 몰래카메라를 찍었다라는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신의 그 인사 교육 담당자에게 교육을 받다가 그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인사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 받은 부분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뭐 서로 간에 이제 뭐 처벌이라든지 징계에 관한 부분이 논의되는 그런 상황에서 인사팀장이 개입을 했는데 그 인사팀장마저도 강압적으로 협박과 회유를 했고 또 자신을 성희롱했다라는 예. 그런 3가지 주제인데요. 이 문제가 이 이후에 이제 사측의 대응이 굉장히 논란이 된 거죠. 이제 한샘이란 기업 자체가 굉장히 좀 여성에게 또 물건을 좀 판매를 하는 기업이잖아요. 예, 가정 물건을 파는 그런 기업인데 거기서 이제 여성 직원에게 이런 강압적인 그런 억압적인 이런 그 물리력을 행사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피해자가 고소 취하서를 써줘서 가해자로 지목된 이 교육 담당자가 무혐의가 됐다는 건데 이렇게 좀
그 진흙탕 싸움이 공방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걸 왜 써준 거냐. 네. 이건 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니까 인사권을 준 인사팀장이 회유를 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네가 일이 커지면 네가 피해 볼 수 있다는 어떤 뭐 협박성, 반협박성이라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써준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건이 발단이 됐던 상황에서 처음에 지금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예. 그 남성 직원이 원래는 해고 처분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까 인사팀장이 개입을 해서 협박과 해유를 하는 그런 예. 상황에서 이 여직원 입장에서는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니까 예. 좀 불안하고 두려웠다라는 내용을 이제 글에서 또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은 더 이상 추가적인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그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그 남성이 계속적으로 자신을 찾아와서 협박을 했다. 강하게 협박을 했다. 그래서 또 그 가해자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사람의 집안이 또 매우 좋은 집안이기 때문에 뭐 변호사도 굉장히 비싼 변호사를 선임을 했다. 예. 그래서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말 의욕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경찰에 조사를 또 요청을 했는데 경찰에서도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가해자 측의 주장만 듣고서 이 피해자 측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 예. 경찰도 조사를 하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항이 불가한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다는 걸 볼 수도 있겠네요. 여자 그렇죠. 입장에서. 왜냐하면은 사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그 성폭력 또는 성추행, 뭐 강제추행 이런 그 상황이 2012년에 지금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요. 2012년에 341건이었는데 2016년에 54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엄청 그러니까 늘었군요. 점점 거의 한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보통 이 사내에서 강압적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예. 이런 강압적인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하는 경우에는 주로 이제 가해자였던 그 남성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 뭐 사랑한다, 관심의 표현이었다, 귀여웠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합의된 부분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지금도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인사팀장 얘기로도 서로 간에 합의해서 한 거 아니냐. 예. 서로 감정적으로 간에 좀 통했다 이런 말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가해자 이제 쪽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2라운드가 진행이 되는 것이 아까 그 가해자로 지목된 그 남성 직원, 인사 담당 직원이 교육 담당 직원이 그 카톡 내용을 공개하면서 지금 2라운드가 진행되고 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이제 그 성폭행을 당한 다음 날 지금 피해 여직원이 카톡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추정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예. 뭐 선배님 잘 들어가셨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카톡을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일상 대화 같은 서로 굉장히 친분이 있는 사이의 카톡 내용 같은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가해자로 지금 추정되는 그 남성이 그런 지금 카톡 내용을 공개한 예.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주장하는 바는 이거죠. 그러니까 강압적인 부분 전혀 없었다. 서로 간에 이제 친밀해져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호감이 있던 상태에서 술을 먹어서 그 여성과 자연적으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여기서 우리는 서로 간에 좋아해서 성관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난 강압적인 상황에서 성관계를 하진 않았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지금 새로 논란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아침에 지금 이 피해 여성 변호인 측에서 한 라디오 인터뷰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가해로 추정되고 있는 이 남성의 이런 반박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사회 회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뭐 이런 대화 내용이었고 뭐 이런 이어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어쩔 수 없이 대화를 나눴고 그리고 이후에 인사팀장의 강요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 그리고 이런 사이에 사실로 인정이 된다면 좀 내용이 좀 사건이 좀 반전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여직원 입장에서 만약에 피해자가 확실하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추정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성폭행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 그 주변에 알던 사람이 성폭행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계속 그 사람과 지켜봐야 되고 특히나 이제 같은 사내에 있거나 같은 직장에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강압적 분위기와 또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땐 오해를 할 수밖에 없죠. 서로 간에 둘이 뭐 알고 또 서로 간에 친분이 있어서 그런 성행위가 일어난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런 억압된 분위기에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그런 어떤 절망적인 몸부림일 수도 예.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결국은
지금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다하지 않은 상태가 지금 회사의 책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인사팀장을 포함시켰던 자체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변호사 측의 그 얘기인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사팀장 밑에 있던 인사 교육 직원이 담당자였거든요. 가해자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이 바로 직속 상관인 사람이 그 상황에서 개입을 해서 사건 조사를 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공평하기 어려운 거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손이 안으로 굶고 다시 자신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팀장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마하려고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여직원에게 협박을 한 내용을 보면 너는 아직까지 수습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습 직원들이 이런 상황이 전에 한 번 더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너는 우리 그 계약 해지를 충분히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너나 또 가해자를 자르는 건 일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그렇죠. 간접박을 한 거나 뭐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사측에서 지금 대응을 한다는 거, 뭐 사장이 한샘 사장이 얘기한 바로는 지금 노동부에서 인사 관련한 부분에 문제점을 지적받거나 조사를 받으면 응하겠다. 또 그리고 검찰에서 우리가 차측에서 잘못한 부분, 또 인사나 징계에 관련한 잘못된 부분은 검찰 조사를 받겠다라고 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아까 가해 직원이 해고여서 정직 3개월로 돌아선 이유가 지금 여직원이 계속적으로 협박과 회유를 당하면서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정직 3개월로 지금 징계가 낮아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형사처벌을 다시 받을 수 있냐 여부를 굉장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불기소 처벌을 이미 받았던 상황이란 말이죠. 불기소 처벌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당연히 소멸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특별한 경우에 뭐 증거가 새로 나온다든지 해서 항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예. 기간이 상당히 지난 상황이어서 항고하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일 걸로 보여서 지금 피해자 측 변호사 쪽에서는 지금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또 검찰 조사 내용을 다시 받아서 지금 재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샘 사건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추가로 지켜봐야 저희가 될 좀 더 것 같고요. 보도를 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집단 성매매 참가자를 모집한 뒤에 성매매 장면을 촬영하고 또 이걸 또 유포한 일당에 또 붙잡혔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집단 성매매 모임의 총책인 31살 그 A 씨와 B 씨가 지금 그 구속이 된 그런 상태인데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됐는데 이제 사건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좀 엄청납니다, 사실은. 예. 사실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지금 이제 주범 3명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이제 집단 성관계, 그러니까 이게 속어로 갱뱅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집단 성관계를 이루는 속어가 속어입니다, 속어. 예. 그래서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이제 랜덤 채팅을 통해서 여기 참가할 사람들을 모집했고요. 이런 집단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서 또 인터넷에 유포해서 또 소득을 올리고 이런 불로소득을 올리고 그런 상황인데 이들이 지금 경기도 수원하고 안양 등지에서 29차례나 집단 성매매 모임을 가졌었고 한 번에 한 여성과 같이 성행위를 한 남성이 10명에서 15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좀 엽기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요. 상황이겠네요. 한 번에도 또 이 시간을 6시간 동안 집단 성매매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600여 차례나 지금 음란 사이트에 올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황도 굉장히 지금 과정도 충격적인데 네. 보니까 이 포함되신 분들 봤더니 대학생이랑 주부들이 포함돼 있었고 뭐 네, 교복이나 승무원복 그러니까 뭐 일종의 어떤 코스프레라고 하나요? 네, 그런 것들을 입고 이제 성매매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는데 네.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이게 이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성들 같은 경우도 여기 참가하려면 16만 원의 참가비를 내고 참가를 했던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인원이 너무 많이 쏠려서 추첨을 해서 뽑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여성들은 거기 그러면 여러 명의 남자가 집단 성행위를 하는데 왜 참가를 했을까? 예. 일단 돈을 많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성매매 여성인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거액을 받고서 참가한 여성도 있었고요. 또는 이런 그 좀 변태적인 성욕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이런 그 자기의 그 성향과 맞다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여성들이 이제 일반적인 복장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보면 뭐 교복을 입었다든지 그렇죠. 승무원복을 입었다든지 뭐 기모노를 입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테마나 컨셉을 정해서 집단 성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이 교복을 입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 그것만으로. 혐의도 적용이 되게 됩니다. 예, 이게 지금 현재는 개정이 돼서 이런 그 아동 코스프레를 한 경우도 처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어떤 식으로 좀 이걸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게 좀 그렇잖아요.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하고 이게 정서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사건일 텐데요, 그죠? 그렇죠.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모집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인터넷 카페라든지 또 외국 사이트를 우회를 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외국 사이트를 우회하면 사실 추적이라 적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국내 사이트에 있는 그런 카페를 개설한다든지 특히나 이제 모집할 때 랜덤 채팅이라는 그 어플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좀 검색을 하고 좀 강화를 해서 이런 걸 미리 좀 사전에 좀 적발하는 할수 부분이 있게.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이 정도의 거대한 규모 집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미 그 어느 정도 검색을 하면 나오는 예.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미리 좀 선제적으로 좀 조치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될 알겠네요.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